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ITQ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차트 슬라이드 점수가 100점이죠.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도형 슬라이드와 함께 가장 배점이 큰 슬라이드인데 도형 슬라이드에 비해서 배점은 똑같지만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슬라이드이기도 한데 몇 번 연습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차트란 것은 어떤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그래프로 막대나 선으로 표현한 그 밖에 기타 다른 형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를 차트라고 합니다. 아, 차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ITQ에 나오는 차트는 대개 묶은 세로막대형과 그 다음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 혼합된 혼합형의 차트로 나오고 콤보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이제 이건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에는 차트 설명,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런 조건을 주고 차트 영역, 이 차트의 영역의 노란색, 안쪽에 그림 영역은 흰색, 데이터 서식은 이 국내라는 그 데이터는 그대로 막대로 표현이 되지만 글로벌이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이걸 초반에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값 표시 이렇게 14.0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도형 삽입을 해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에 굴림의 18포인트 이런 조건을 줘서 차트를 완성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새로운 슬라이드에 왔으니까 제목을 입력을 해야겠죠. 지속가능, 금융, 현황.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도 이제 삽입 메뉴를 통해서 차트를 삽입해도 되고 아니면 이 텍스트 개체에 바로 이 가장 끝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차트를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물어봅니다. 어떤 차트를 삽입을 할 거냐. 일단 묶은 세로막대형 가장 기본인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엑셀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엑셀 화면 창이 뜹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ITQ의 자격증에 한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엑셀 그 자격증 과정도 있습니다. 그 엑셀을 공부할 때 나오는 화면인데 바로 이 화면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에다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대로 자 계열 1 여기 이 부분에 A 금융그룹 A 금융그룹 그리고 탭키나 방향키를 눌러서 그 옆에 칸으로 셀로 이동을 한 다음에 B 금융지주 또 C 금융그룹 탭키가 근데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셀에 커서를 클릭하고 D은행까지 입력을 해야겠죠. D은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목 1 이 부분에 국내 엔터 그리고 글로벌 자 24100 24100 탭키 10500 여기 쉼표가 있는데 이 쉼표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식을 지정을 할 겁니다.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11650 그리고 11270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화면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쉼표고 이건 점입니다. 점. 그래서 바로 그 아래 글로벌의 A금융그룹은 13.9 쉼표가 아닙니다. 7.5, 14.0 그리고 6.0. 자, 좀 어려운 부분인데 7.5와 14.0. 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부터 할까요?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커서 천 단위 구분기호인 쉼표가 붙는 이 숫자 데이터를 영역을 지정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왼쪽 단추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끌어서 영역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우클릭, 바로가기 메뉴 중에 셀 서식. 그래서 이건 숫자잖아요. 숫자. 그리고 이 쉼표를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라고 합니다. 이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붙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숫자 데이터는 소수자리가 표현이 되는 그 점인데 이 14.0, 6.0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 동일합니다. 우클릭, 셀 서식. 그래서 숫자, 소수자릿수를 한 자리까지는 무조건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14.0, 6.0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여기까지 이만큼만 이 부분의 내용만 이제 차트로 표현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 보면 이 모서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 이때 왼쪽 단추를 눌러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걸 범례라고 하는데 이 범례가 국내와 글로벌인데 여기에는 지금 A금융그룹, B금융지주, C금융그룹, D은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국내, 글로벌과 이 두 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기능이 어떤 거냐? 이 데이터 입력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여기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눌러서 바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차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을 하고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행렬 전환까지 해주고 나서 닫아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일단 차트 종류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처음에 한다고 안내를 드렸죠. 글로벌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차트를 클릭해야 나오는 이 차트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하고 이 아래쪽에 보면 혼합이라고 있습니다. 혼합. 그래서 국내가 그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고 묶은 세로막대형, 글로벌을 이제 꺾은 선형이 아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갖다 대면 이름이 뜹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름이 뜨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조축. 보조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으로는 데이터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보조로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막대는 이쪽의 축에 의해서 데이터가 표현이 되고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이쪽에 있는 그 숫자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인데 이제 이것까지 했고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이게 가장 맨 위에 있는 조건이니까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에 글꼴을 도둠 처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자, 외곽선은 지금 바깥쪽 빈 공간을 클릭하면 차트에 외곽선이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중간에 이게 바로 외곽선입니다. 그래서 검정 텍스트 를 클릭을 하시면 빈 공간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차트에 외곽선이 적용이 되고요. 자,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트 제목, 일단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지속, 가능, 채권, 발행, 현황이라는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한 다음에 영역을 지정하고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 채우기는 흰색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 이게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흰색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테두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테두리가 없잖아요. 검정 텍스트 1 선택해서 이제 테두리,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바로 이게 효과입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게 바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 제목에 대한 조건이 끝납니다. 자, 그 아래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채우기를 눌러서 노랑 선택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노란색으로 바뀔 거고요. 그림 영역은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림 영역입니다. 채우기를 눌러서 흰색 배경 1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 됩니다. 그림 영역은. 자, 차트 제목, 차트 영역, 데이터 서식까지 진행을 했죠. 값표시, C금융그룹의 글로벌 계열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만 이렇게 숫자 14.0이라는 데이터를 표현을 해라. 한 번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이제 이것만 선택이 되는데,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선택되는데, 글로벌 계열이 약간의 1, 2초 정도 텀을 두고 다시 클릭하면 이것만 선택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로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14.0이라는 값이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쪽에 표현이 돼야 돼요. 이 숫자에 대고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서식. 그래서 위치가 오른쪽이 아닌 위쪽을 선택을 하고 닫아주시면 이렇게 위쪽에 글자가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조건들이라 이 조건들을 먼저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여지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 설명은 없지만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법례 표지 포함이냐 법례 표지 없음이냐, 이게 문제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여기 법례 표지가 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법례 표지 포함을 눌러서 이렇게 이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 이 법례는 없어야 되니까 그냥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잘 보시면 이렇게 가로 눈금선이 있는데, 이 눈금선도 없앨 수가 있는데, 차트 요소 추가에 눈금선에 기본주 가로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이 숫자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0, 10, 20. 20이 가장 큰 값이 여기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10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에 대고 우클릭,
그러니까 보조축 서식의 숫자에 대고 우클릭, 축서식을 가서 최대값은 얼마냐? 20이죠. 20. 기본 단위는 얼마냐? 2가 아니라 0, 10, 20. 10씩 증가가 되니까 10.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 이거는 뭐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눈금선 같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축 숫자를 클릭하고 우클릭 축서식에 들어가서 눈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맨 끝에 이제 그 축 옵션에 눈금에 주눈금인데 이걸 클릭해서 지금 바깥쪽으로 나 있죠. 그래서 바깥쪽을 클릭하고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안 나오면은 안쪽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눈금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눈금이 아니고 그냥 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일하게 축서식을 가셔서 주눈금 한번 이렇게 안쪽을 클릭했다가 다시 없음으로 놓으시면 눈금은 표현이 안 되지만 여기 부분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다 이제 작업이 끝났고 그러니까 이 조건 이외에 이런 테이블이나 그 다음에 축에 대한 값의 설정이라던가 눈금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모양을 보고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제 도형 삽입. 이 도형 같은 경우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죠.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삽입을 하신 다음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국내 억원 쉼표하고 글로벌 억달러. 엄청 큰 금액이네요. 자, 굴림의 18포인트를 먼저 줍니다.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의 글자 크기는 굴림의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가 안 나온다면 이제 크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갖다 대시면 이렇게 스타일마다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이게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차트 작업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 작업을 할 때 데이터 입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여기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차트의 모양을 차트 종류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조건대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ITQ 파워포인트 5번 슬라이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